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단원명 문제풀이인데, 자, 요 교재 갖고서 11월달 했었어요. 일단 했었고, 뭐 이어서 하는 거라서, 일단 뭐 교재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일단 그 저번에 이제 1월달에 2월달에 했었기 때문에 그 한 문제를 뺍니다. 자, 뺄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그 1월달, 그 11월달, 12월달 기출문제 동영상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자, 11월달, 12월달 했던 문제를 빼고서 갈 건데, 일단 뭐 책에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책 많아서 그 내용이 많고, 그래서 이제 뭐 하루에 이제 한 150페이지 정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 해야지 이제 끝나겠죠, 지금. 자, 끝나니까 뭐 3페이지 정도에서, 뭐 3페이지 정도에서 한 문제 정도 풀 것 같아요, 지금. 막 넘어갑니다, 막. 그죠? 자, 근데 일단, 자, 거의 많이, 저번에 11월달, 12월달에 한 400문제 이상 한 것 같아요, 문제를. 자, 그래서 이번 달에 한 400문제 정도 하면 이제 아마 요 교재에서 거의 뭐 반 이상 뭐 한 60% 정도? 60%에서 70% 정도 푼 것 같아요. 자, 푼 것 같으니까 나중에 나중에 기출문제, 자, 거기 동영상 한번 들으세요, 나중에. 자, 그리고 이제, 자, 두 번 정도에서 전범위 시험을 볼 겁니다. 두 번 정도 해서. 그래서 다음 주 하고, 자, 다음 주하고 이제, 자, 맨 마지막 시간에 해서 이제 한 두 번 정도 전범위 시험을 볼 거고, 자, 일단 요 교재에서 이제 보시면, 자, 이 교재가 포함된 것이 이제 기출문제하고, 자, 요 기출문제하고 예상문제인데, 예상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플러스 뭘 할 거냐면은, 자, 우리 교재가 이제 뭐 기본서 교재죠. 뭐 기본서 교재가 나온 것이 2019년 지금 자, 한 8월 달 정도 나왔어요. 기본서가 나왔는데, 자, 요 기본서에 이제 기본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2019년 8월 이후 판례들. 자, 요 이후 판례 중에서 중요한 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자, 올 시험에 나올 게 지금 되게 많아요. 여기서. 자, 이 판례인데, 자, 요 이후 판례는 저번에 11월달, 자, 11월달하고 12월달 했었어요, 이거를. 다 했었고, 이제 했었는데, 자, 이번에 수업 들으신 분은 또 다른 저번에 수업 안 들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요 판례는 이제 나중에, 자, 요 이후 판례지? 자, 요 이후 판례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다시. 그래서, 자, 우리 수업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지. 자, 요 마지막 시간에 이 당시, 자, 일단 뭐 전범위 시험하고, 자, 전범위 이제 아까 모의고사 요거 한번 볼 거고, 자, 또 한 가지 요 판례 정리를 이따 할 겁니다. 판례 정리 이따 할 거고, 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 또 한 가지가 행정절차법. 자, 행정절차법이 바뀌어서 지금 행정절차법이 개정됐는데, 자, 이 바뀐 행정절차법의 시행 시기가 2020년 6월 11일. 그래서 이제, 자, 이 바뀐 행정절차법을 이제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지방직이 6월 13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바뀐 법이 적용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바뀐 법 중에서 공청회 파트. 자, 공청회 파트에서 중요한 게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 공청회 나와 있는 그 바뀐 조문이 나올 수 있어요, 지방직에서. 물론 국가직은 안 나옵니다. 자, 국가직은 이제 시행시기가 6월 11일이기 때문에, 자, 국가직 시험 볼 때는 그냥 종전법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자, 지방직 시험 볼 때는, 자, 이 바뀐 행정절차법을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바뀐 조문 있지? 자, 이 바뀐 조문하고 해서 이제 바뀐 조문 이때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마지막 주에 설명드릴 거고, 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또 한 가지가, 자, 우리 교재가 이제 객관식 문제집인데, 요 객관식 문제집 나온 다음에 본 시험이 있어요. 자, 객관식 시험 본 다음에 나온 그 본 시험인데, 요 시험이, 자, 서울시 7급 문제하고, 지방직 7급 문제. 자, 요 시험하고, 자, 5급 승진 문제. 자, 5급 승진. 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뭐 소방 간부 시험 이런 게 있는데, 자, 요 문제는 제가 해설 달아서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저 해설 따라서 이제 학원 홈페이지. 자, 한국고시학원이지. 한국고시학원 홈페이지 가시면 돼요. 홈페이지 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니까 이거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 자, 추가하면 되고, 앞으로 객관식 문제 살 필요 없고, 앞으로 이제 제가 시험 보면은 그 시험 본 내용 등에 대해서 다 추가해서 이제 해설 따라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 해설 따라서 올려드리는 그 추가 시험 있죠. 그 추가 시험만 이렇게 보충하시면 돼요. 앞으로. 자, 뭐 별도로 이제 책을 또 살 필요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하고 이제 요 문제. 자, 요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 자, 요 문제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서 이때 이제 시험 봅니다. 모의고사에서. 이때 시험 볼 거니까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자, 이거 하고. 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자, 이번에 1월달 시험 보는데, 자, 시험 볼 건데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자, 보고 있는데, 변호사 시험 문제. 자, 이 변호사 시험 문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지문을 많이 베껴요. 자, 올해도 뭐 작년, 올해가 아니네요. 그쵸? 해가 지났네. 그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저 인사가 되셨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 시험인데, 이 변호사 시험 문제 중에서 작년 시험에서도 이제 이 변호사 시험 문제 지문 중에서, 몇 개를 베꼈어. 몇 개를. 자, 베꼈기 때문에 이 변호사 시험 문제는 올해 국가직하고 지방직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자, 제가 이제 시험 보면은, 자, 시험 봤을 때 제가 해설 다 달아요. 그래서 거의 다 답니다. 다. 뭐 7급이든 다 다는데 다 달아서 이제 해설 다 올려드립니다. 다. 거의 다 올려드리는데 다만 이제 제가 해설 안 다는 게 있어요. 이거 안 답니다. 해설. 이거 안 달아요. 저 왜 안 다냐면, 자, 변호사 시험 문제는 일단 이거 공법 문제야. 자, 공법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헌법 문제하고 행정법 섞여 있어요. 이게 지문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헌법 문제가 섞여 있어서 이거 이제 해설 따라서 올려드리잖아요. 해설 따라서 올려드리면요, 우리 수험생들이 헌법 공부를 해야 돼. 여기서 헌법 안 나오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게 헌법 문제인지 잘 모르잖아. 이거 헌법 문제인지 행정법 문제인지 잘 모르죠? 아, 그러잖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지문을 모르니까 이제 어때요? 지문 모르니까 이제 막 헤매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지? 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 문제는 제가 안 답니다. 해설 안 달고 이제 나중에 3월달 가시면 실전하잖아, 실전. 3월달 실전 모의고사. 이 실전할 때 이 변호사 시험 문제를 제가 변형해서 됩니다. 변형해서. 자, 공무원 시험에 막혀서 이제 변형해서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변형된 문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우리 교재도 아마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그 변호사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변형일 겁니다. 다. 그치? 왜 변형했냐면 그 문제 중에서 이제 그 시험 지문 중에서 공법 문제 중에서 아까 헌법 지문이잖아. 헌법 지문 넣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볼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 빼고서 자, 다른 지문 갖고 넣은 거라서 거의 다 변형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변호사 시험 문제하고 5급, 뭐, 국회사무소 8급 문제? 그런 문제는, 자, 그냥 뭐 9급하고 7급에 맞춰서 이제 넣는 거라서 변형이 많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금 7주야, 7주.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인데, 자, 뭐 선거 때문에, 자, 올해 이제 국가직이 좀 빨라졌어요. 자, 빨라져서 이제 원래 8주 해야 되는데 지금 7주 합니다. 7주. 자, 7주 하기 때문에 요 7주 하는 중에서 이제, 자, 7주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매주 한, 자, 150페이지에서 한 200페이지 가야 됩니다, 지금. 자, 가야 되는데 저번에 12월 달에 있었던 요 기출 문제지. 요 기출 문제인데, 뭐 기출 문제 풀이반.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뺍니다. 아, 또 할 수 없잖아요, 이거. 그렇죠? 자, 또 할 수 없어서 이제 빼고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 자, 나머지 문제하고 플러스 이제 아까 모의고사. 그렇죠? 자, 모의고사하고, 자, 아까 이제 변경된 행정 절차법. 자, 판례 아까 신규 판례. 자,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 주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간에 다음 주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시험 볼 거니까 전범위 정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 다음 주하고 다음 주하고 맨 마지막 주 그때 시험 볼 거니까 하여튼 그냥 한 번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 이제 실력 한번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다음 주에 시험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준비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진도에서 첫 번째 행정 절차인데, 자, 파트 1 파트에서 지금 행정법 서론 파트인데, 행정법 서론 파트는 빨리빨리 갑니다. 여기는. 왜냐면, 자, 뒤에 가시면 행정자금법하고 행정구제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2편과 4편이죠, 우리는. 자, 2편과 4편이 중요하잖아. 자, 그래서 2편과 4편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2편과 4편을 좀 많이 풀기 위해서 1편 빨리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저번에 기출문제 안 들으신 분은, 자, 집에 가셔갖고, 자, 기출문제 들으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아요. 같이 하시면 이제 1번에, 뭐 같이 하시면 거기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문제 중에서 자, 7번 가시면 됩니다. 7번. 자, 7번 문제에서 자, 뭐 통치행위인데 뭐 통치행위 별 것도 별로 없잖아. 그래서 자, 통치행위와 관련돼서 자,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은 자, 국가 긴급권의 하나로서 자, 고도의 정치 결단에 의해서 발동되기 때문에 그 결단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자, 존중할 필요성 있는 행위로서 이른바 자, 통치행위에 속한다. 자,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죠. 이거 어떤 판례요? 금융실명제. 자,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서 심사 안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심사했지. 심사해서 금융실명제 합헌 나왔지. 합헌. 자, 심사했어. 근데 자, 심사했으니까 통치행위 아니에요? 자, 우리가 통치행위라는 것은 누가 심사할 수 없다는 거야? 법원이. 자, 중립적인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통치행위는 중립적인 법원이 심사할 수 없는 거라서 일단 자, 7번에서 자,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뭘 침해했기 때문에 자, 국민기본권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다 없다? 심사할 수 있다. 자, 2번 남북 정상회담의 자, 개최 과정에서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이건 정오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 그 편집부 직원이 이제 옮기면서 그 OX 문제를 그 정답 잘못 따라단 게 몇 가지가 있어. 오타하고 그래서 이제 오타하고 뭐 정오표인데 그 정오표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 정오표는 제가 그냥 드릴게 나중에. 자, 정오표 이제 복사해서 들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냥 정오표는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자, 그 정오표는 제가 드릴게 다시. 자, 7번 문제 다시 가보세요. 자, 7번 문제에서 자, 2번 가면 자,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자, 뭐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 측에 4억 건 대가 명목 송금한 건데 이것은 자, 고도의 정치 결단을 자, 정치적 성격을 지닌 행위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자, 내재적이고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서 적절치 못하다. 그치? 일단 2번 틀렸죠 지금? 자, 우리가 이제 적절치 못한 것은 어디겠어요? 남북 정상회담이지. 근데 여기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야. 지금 자, 대북자금 송금행위. 대북자금 송금행위죠. 얘는 심사할 수 있어요.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서 이제 자, 3번 가시면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요. 우리 저 수업을 하는데 그 창원 학생인데 이걸 틀렸어요. 이거 통칭 틀렸는데 이게 틀린 문제 이게? 아, 다 맞췄어요. 점수 95점이야? 90인데 뭐 틀렸으니까 이거 틀렸대. 그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이게 통칭이 더 쉬운 문제인데 이걸 틀렸어 하여튼. 그러니까 틀렸겠어요? 실수했겠어요? 아, 실수했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자,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자, 자꾸 이제 신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신규팔라든지 그래서 그 신규에 그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아는 문제를 틀리지 마세요. 아는 문제를.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알고 있는 지문들 그런 지문을 안 틀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여튼 자, 그렇게 이제 자꾸 연습하셔야 될 것 같고. 자, 3번에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할지라도 자,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 법치주의 이념을 자, 구현할 법원 책무를 태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인정은 지극히 신중하는 거고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죠? 자, 오로지 사법부입니까? 맞아요? 오로지 사법부? 맞아요. 오로지 사법부야.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있는 그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자, 통치행 주체지. 자, 통치행이 누가 하는 거야? 주체 누구예요? 통치행이 주체. 누가 하는 거야? 대통령과 국회. 자, 그래서 이제 행정부하고 국회가 하는 거지. 사법부는 통치행위 주체인 거야. 통치행위인지 판단 주체. 판단 주체지. 그래서 통치행위인지 판단 주체는 오로지 사법부지. 오로지 사법부 맞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에서 비상계엄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비상계엄 선포의 타당 부당은 누가 심사해? 계엄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국회가 심사하는 거지. 자, 그 세 가지 비교하시면 되고. 자, 4번에서 자,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은 자, 파견 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위 역할, 동맹국가의 관계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자,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심사하는 거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4번은 맞죠. 답은 2번이고. 자, 다음 가시면 자, 11번 문제. 자, 11번에서 자, 통치행위 중에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자,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자, 정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북한 측의 사업권 대가 명목 송금한 것은 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이제 1번은 자, 사법심사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자, 대북자금 송금액이지 사법심사 대상 됩니다. 자, 다음 2번. 자, 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인 자,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행사로 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가 부정되는 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책무를 다하는 거다. 일단 맞죠, 이것은. 자, 그래서 자, 이번 지문은 자, 긴급 조치권인데 그래서 이제 이 긴급 조치권이 헌법의 근본 이념인 자유민주적 질서를 침해하지 않게 자,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아니면 이 긴급 조치권은 자,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소 위원 나왔죠, 이게. 자, 위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자, 이번 지문은 자, 위원 나왔고 자, 그 이번 지문 중에서 자, 책무를 다한다 나왔는데 그 책무를 다한다는 지문은 맞습니다. 자, 3번. 자, 신행정수도 건설과 자, 수도 이전 문제는 그 자체로서 자, 고도의 정치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 국민 기본권 침해와 자,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될 수 없다. 여기는 지금 무엇과 관계했어요? 응? 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과 관련돼서 자,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자라는 것은 통치행위에 속해. 다만 이제 자, 거기서 이제 국민투표 안 붙이면 뭘 침해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인 자, 국민투표권 기본권이지. 자, 기본권 침해와 관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죠. 자, 될 수 있어서 일단 3번 틀렸어요. 자, 4번. 자, 일국의 자, 국군 파견 결정은 이 판례는 이제 이라크 파병 결정인데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자, 대통령은 자, 국회하고 자, 그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 판단을 존중해서 자, 심사하겠다, 자제하겠다. 무슨 견해? 사법부 자제설. 일단 4번은 맞죠. 자, 3번 틀렸고. 자, 다음에서 이제 자, 14번 문제. 자, 법치 행정 원리 중에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치 행정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 작용의 예견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나와 있는데 일단 자, 14번 문제에서 자,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효율성인데 법치 행정은 우리가 이제 자, 국가의 권력이 자, 주인인 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지. 행정의 효율성과 이게 자, 효율성과 능률성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뭐 좋은 말이지만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법치 행정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이에요, 국민 권리 보장이에요. 국민 권리 보장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지. 예견 가능성 보장해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 효율성 목적은 아닙니다. 자, 2번. 동종 사건에 관해서 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성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 자, 법원성 있어 없어? 없어? 다 없어? 무슨 결정은? 위헌결정. 자, 위헌결정 법원성 있다. 그치? 근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좀 중요할 게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에서 자, 위헌결정인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일단 여기서 자, 법원성 있어. 자, 있으니까 이 법원이죠. 자, 법원성 있어서 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무시합니까?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는 거야. 따라야 됩니다. 위헌결정은. 근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신뢰보원칙이지. 자, 신뢰보원칙이 적용될 때 이 신뢰보원칙과 관련돼서 이 위헌결정이 공적인 견해에 공적인 견해 표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자, 위헌 결정을 자, 신뢰하고 했을지라도 이 신뢰가 보호됩니까? 보호될 수 없습니까? 보호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법원 속에 해당하지만 신뢰 원칙 적용 안 됩니다. 자, 비교하시면 되고,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상위법원 판례입니다. 그 상위법원 판례가 자, 하위법원 판례와 관련돼서 이때 상위법원 판례에 하급심 따라줘야 돼요.
상급 법원 판례가 법원성 있냐고. 있어 없어? 당해 사건, 해당 사건이지. 그래서 이제 해당 사건일 때는 법원성 있지. 자, 해당 사건 아닌 다른 사건일 때는 동종의 다른 사건은 법원성 없습니다. 그래서 자, 동조 사건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심은 자, 보세요. 당해 사건이야, 동조 사건이야. 자, 해당 사건이야, 동조 사건이야. 동조 사건은 파기환송된 해당 사건이 아니지. 그래서 이 동조 사건은 해당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자, 법원성 없습니다. 자, 법원성 없어서 자, 하급심 법원은 그 판례하고 다른 판례 판단도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치? 자, 2번은 왔고. 자, 3번. 조례는 법령 범위 내에서지. 자, 조례인데 이건 자, 지방자치법 22조 중요하죠. 자, 조례와 관련돼서는 상급 법원에 자, 다시 할게요. 조례. 자, 조례는 자,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자, 법률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위임해줘야지. 자, 위임해줘야 되는 거지. 위임 필요해요? 자, 필요 없어. 위임은 필요 없어. 아까 법문 규정은 법률 위임 필요하다. 아니면 법령 범위 안에서. 자, 법령이니까 법률 명령. 자, 법률 명령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그렇지? 다만 이제 어느 경우에 조례 위임 필요해요? 어느 경우에 법률 위임 필요해요? 침해도 될 때. 자, 다시 말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자, 주민의 권리 제한 한다든지 의무부가 벌칙일 때. 침해 조례는 위임 필요하지. 그렇지? 다만 위임 정도는. 자, 위임은 포괄도 가능하다. 그렇지? 자, 그래서 자, 포괄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는 자, 3번 가봐. 조례는 법령 범위 내에서 맞잖아, 지금. 조례는 법령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돼? 필요 없어. 위임 필요 없어요. 저 위임이 없을 때도 자, 이때 자, 규율할 수 있다. 다만 언제 필요하다고 위임은? 침해 드릴 때. 자,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가 할 때는 필요한 거지. 자, 다만 포괄위임도 가능하다. 조례니까. 자, 4번에서 상대방의 신청 내용을 못 인정하는 건데 이때는 이유제시 해줘야 돼. 자, 이유제시 필요해? 필요 없어요. 이유제시 필요 없지.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섞여 나오는데 그냥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행정절차법인데 자, 아까 보세요 여기. 자, 이거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이거 없어 이거. 자, 이거 없어 이제 2019년도 아까 서울시 7급 문제, 자, 지방제 7급 문제 이거 없어 이거. 여기 교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보기 전에 만든 거라서 교재 없으니까 이거 추가하셔 보셔야 되는데 올해 서울시 7급, 올해 지방제 7급 문제 엄청 좋아요. 문제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분명히 올해 이거 베낄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거 7급 문제 베낄 겁니다. 진짜. 아, 베낀다니까 진짜. 응? 아, 지금까지 그래왔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거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 한국고시학원 홈페이지 가시면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요 4가지 다운받아 보세요. 요 4가지. 요 4가지하고 또 경찰 채용 3차. 하나 더 할까? 경찰 채용 3차. 3차 문제. 이건 자, 이거 들어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경찰 채용 3차 문제까지 해서 이제 이거 다운받으셔갖고, 자, 다운받으셔서 반드시 풀어보세요, 이거. 응? 자, 일단 여기서, 자, 요 문제가 내년도 똑같이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자, 일단 그러면, 자, 행정 절차인데, 뭐 행정 절차와 관련돼서 뭐 뒤에서 공부할 거야. 자, 뒤에서 공부할 건데, 우리가 이제, 자, 여기서 이제 행정절차법 21조. 행정절차법 21조 있지. 여기 가시면 사전통지가 있지. 사전통지. 여기서 이제 사전통지 하는 건데, 이거 언제 해줘, 이거? 원칙은 자, 수익행정에서 침해행정에서 자,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자, 또는 자,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일 때 처분과 관련돼서 자, 처분 내용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렇죠? 미리 알려주지. 자, 누구한테 알려줘요? 누구한테? 제3자한테 아니면 당사자 등이야. 당사자 등이라서 제3자는 안 됩니다. 제3자한테 통지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통제 주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침해행정에서 이 침해행정할 때는 당사자 등한테 처분 내용을 미리 알려줍니다. 미리 알려주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뭐야? 예외적으로 자, 조문상에서 사전 통제하지 않는 생략사유가 있지. 생략사유. 자, 이거 있지 이거. 생략사유. 자, 이거 뭐 있었어 이거? 자, 3가지. 응? 암기 방법. 자, 공복에 자방고등어는 필요 없다니까. 자, 공복에. 자, 지금 배고프잖아. 자, 배고프면 자방고등어는 필요 없어. 그치? 자반은 불필요하지.
자, 암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자, 해석해 보세요. 자, 공복이지. 뭐야 이거? 공공, 복리, 안전. 자반, 자격이 없어지면, 자, 자격이 없어지면 반드시 일정 처벌을 한다는 사실이 법원 재판을 통해서 증명됐을 때, 불필요할 때. 이 세 가지는 사동통제 안 해요. 그렇지? 자, 근데 이유제시 이제 이번에 이유제시인데, 요 이유제시는 다 해주는 거야. 자, 이유제시는 내가 치명적이든, 자, 행정절차법 23조. 자, 이유제시는 치명적이든, 자, 수익행정이든, 거부처분이든 다 해줍니다. 자, 다 해주는데, 이유제시는 다 하는데 하지 않는 게 있어. 하지 않는 거. 자, 요새가 이제 여기서 예외사유지? 하지 않는 거. 자, 암기 방법. 응? 자, 지금 이제 1박 2일에서 신인. 요 신인이, 자, 이제 시장 가서 뭘 사와야 돼? 경단을, 자, 빨리 사와야 돼. 자, 신인이 경단을 긴급히 사오는 거지. 자, 신인이 경단을 빨리 사옵니다. 자, 신인 뭐야? 신청 내용을 못 인정할 때. 자, 경단, 경미하고 단순 반복처분일 때, 긴급할 때,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이유 제시 안 해줘요. 안 할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요 두 가지지? 요 두 가지 요청하면 해줘야 된다. 그치? 자, 해줘야 됩니다. 얘는 요청해도 안 해줄 수 있다. 그치? 자, 이거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자, 14번 여기지. 자, 14번 아까 신인. 자, 신인이지? 신청 내용을 못 인정할 때. 자, 신청 내용을 못 인정할 때는, 자, 근거와 이유 제시합니까? 제시 안 해도. 제시 안 해도 무방하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 자, 얘는 요청해도 해줘, 안 해줘? 안 해줄 수 있다. 그치?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다음에서, 자, 이제 19번 문제. 자, 19번에서 법지 행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방의 의원 등에 대해서 유구 보좌 인력이 드는 건데, 유구 보좌 인력을 드는 것은, 자, 이것은 국민한테 어때요? 어떤 국민에게 국민 세금 걷어서 이제 월급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얘는 조례가 정한 사항, 법률 정한 사항이지. 2번. 자, 법률 유본 측에서의 원칙은 행정권 발동에 있어서, 자, 조직규범 외에 자금법적인 규범이 요구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그러면 법률 유본 측에서 조직법적 근거지? 조직법적 근거는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조직법적 근거는 항상 필요한데 이게 필요할지 논의하진 않아. 그치? 왜? 항상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자, 법률 유본 측은 주로 조직법상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금법상에서. 그치? 자금은 누구예요? 자금은 국민이야. 자금은 지금, 자, 국민과 관계에서 자금법적 관계에서, 자, 이때 이제 법제행정 원리상 법률 유본칙이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그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행정 조직인데, 그쵸? 행정 조직이 있고 작용이 있어, 작용. 자, 요 국가지. 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어. 그러면 요 국가 내부는, 자, 행정 작용이에요, 조직이에요? 조직법이지. 여기에서는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도 없어야 돼. 법적 근거가. 행정 조직에서는, 자, 행정권 발동 누가 하겠어? 공무원 중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법에서 권한 준 자한테? 법에서 권한 줘야지. 그쵸? 법률 유본 측상 당연히, 자, 누구한테, 어떤 행정기관한테 어떤 권한이 있는지 당연히 법적 근거를 줘야지. 만약에 법적 근거 없잖아? 법적 근거 없을 때 어때요? 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근거 없는 행정청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청은 얘가 권한자인 거야, 무권한자야? 무권한자지. 그렇죠? 자, 무권한자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는 행정청이 한 것은 무권한자라서 얘네 무효자. 그렇죠? 자, 무효되겠지. 안 그래요? 그러면 봐봐. 자, 예컨대 경찰 업무잖아. 경찰 업무와 관련돼서 세무서장이, 자, 행정 주도합니까? 그런 거야? 아니면 경찰 업무면 경찰서장이 하겠어? 경찰서장이 해야지. 그렇지? 안 그래? 왜? 법률상 권한자가 경찰서장이니까. 안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행정 조직에서는, 자, 법의 근거 필요합니다. 법의 근거 항상 필요해. 항상 필요하지. 여기서는. 근데 봐봐. 행정작용법이지. 행정작용에서는, 자, 법적 근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 행정작용법에서는. 행정작용은 이게 지금 대상자가 국가인 거야, 국민이야? 국민과 관계지? 자, 생각해봐.
예를 들게 행정자금법인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볼게요. 두 가지만. 만약에 행정행위야. 행정행위. 자,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 중에서 만약에 하명처분이다. 하명처분. 자, 하명처분이다. 그치? 자, 하명은 뭡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자, 행정행위는 얘가 지금 비권력관계, 권력관계. 권력관계야. 자, 권력관계인데 세무서장이 지금 세금 부과할 거야.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할 때 세무서장이 자기 마음대로 부과해요?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세법에 근거 있어야 돼? 근거 있어야지.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법률 유본칙이 적용돼 안 돼? 적용되지. 그렇지? 근데 자, 만약에 자, 이번에 보세요. 만약 이번에 자, 공공성 계약관계야. 계약관계. 자, 계약이지. 계약은 법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계약을 맺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거야? 의사가 합치한다면. 의사가 합치한다면 법에 근거 없어도 가능하지? 법률 유보는 필요 없잖아, 이거.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률 유본칙, 이 법률 유본칙이 필요한지는 어디서 논의하겠어? 조직에서 작용해서. 조직법은 항상 필요한 거고, 저 논의는 어디서 하겠어? 작용법도 논의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작용법상에서 개별적인 법의 근거 필요한 거지. 그렇지? 자, 한 가지 예를 들까? 자, 더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해봐. 만약에 자, 행정지도야. 행정지도는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비권력이지. 자, 비권력이면 행정지도는 그러면 법에 근거 있어야 돼? 행정지도면 자, 국가하고 국민이 평등해. 이렇게 평등관계. 그렇지? 평등관계면 행정지도에서 법적 근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없어도 돼요? 행정지도에서는? 아니, 행정지도할 때 법에 나와 있어야 되고 법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도 이제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행정지도에서 법률 유본칙은 적용돼요? 적용돼 안 돼? 법률 유본칙은 나누셔야 돼. 그렇죠? 행정조직이지. 자, 이제 행정지도야. 행정조직에서는 누가 해야 돼? 무권한자가 권한자가 해야지. 그렇죠? 권한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일지라도 조직법상 근거 필요한 거야. 그렇지? 행정조직에서는 법률 유본칙이 적용되는 거지. 안 그래요? 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다만 행정지도가 법적 근거 필요 없는 것은 조직에서 작용법에서 작용관계지. 그렇죠? 작용관계에서 필요 없는 거지.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이제 법률 유보원칙은 필요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 법률 유본칙이 필요한지 논의하잖아. 논의. 자, 논의 어디서 하겠어요? 자, 논의는 조직에서 작용해서 작용법에서 하겠지 주로. 그렇지? 그렇겠지? 다만 이제 이 법적 근거는 어디 있어야 돼? 원칙은 일반법, 개별법. 원칙은 개별 법령이지. 원칙은 개별 법령상 근거 필요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즉시강제 이런 것들은 요 개별 법령에 근거를 줄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자, 만약에 원칙은 개별 법령에 근거 요하지만 자, 일반법적인 근거를 두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법률 유본칙은 원칙은 어떤 법령? 개별 법령.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법에 근거해서 자,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뭔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제 행정대집행이잖아. 행정대집행은 어디에 근거해요? 일반법. 행정대집행법. 자,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이 일반법이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다시 오세요. 이제. 그래서 자, 조직규범 외에 작용법적인 근거를 요한다는 거는 자, 의미하는 거다. 맞지? 자, 3번.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다음. 자, 4번. 자, 법률 우위 원칙이란 국가의 행정은 자, 합헌적 절차에 따라서 제정된 법률에 자,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니까 합헌적인 법률이잖아. 합헌적인 법률이. 다시 말하면 그 법률 자체가 형식이 법률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까지 정당성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합헌적인 법률인 거지. 자, 맞는 지문이고. 자, 1번이 자, 옳지 않고. 자, 다음. 자, 21번.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자, 옳은 것은 행정 입법 내용이 자, 일반적이고 추상적, 자, 개괄적으로 되어 있다면 법관의
법 보충 작용으로서 해석을 통해서 자, 의미가 자,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을 때는 자, 그 규정은 명확성에 반한다? 반합니까? 반하지 않습니까? 반하지 않지. 1번 틀렸고 2번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자, 법률에 근거를 두면 충분한 게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자, 기본적이고도 자, 중요한 의미 갖는 영역들 특히 국민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 대표자인 입법권자가 그 중요한 사항, 자, 본질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중요한 사항까지 자,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포함된 거다. 맞죠? 자, 이게 보겠어요. 2번. 2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 행정유보, 의회유보. 의회유보 원칙이지, 의회유보. 자, 대한민국은 행정유보예요, 의회유보야? 자, 의회유보지. 자, 3번에서 처벌법규라든지 자, 조세법규 같은 국민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자, 그 영역이지. 거기 자, 그때는 이제 구체성과 자, 명확성 요구가 완화되는 거다. 그렇지? 완화돼요. 자, 강화되겠어. 강화되겠지. 당연히. 그렇지? 틀렸고. 자, 4번. 조례 등에 대한 법률 위임은 자, 포괄은 안 된다. 포괄 가능합니다. 자, 포괄 가능하기 때문에 자, 4번 틀렸죠. 자, 답은 2번. 자, 다음에서 자, 24번. 자, 법률 유보 원칙 중에서 자, 법률 유보 원칙 중에서 옳은 것은 자, 1번. 헌법재판소는 자,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 필요 없더라도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에요? 법률에 의한 규율이에요? 다시 할게. 자, 법률 유보 원칙이지? 자,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 법률에 의한 규율. 그냥 법률에 의한 규율은 아닌 거야? 둘 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자, 둘 다 맞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 이 지문이 요즘 뜨는 지문이잖아. 그치?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법치행정에서 법치행정. 자, 법치행정의 원칙과 관련돼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원칙 있지. 첫 번째 뭐야? 법률의 법규 창조력. 자, 법규 창조력. 자, 두 번째는 법률 우위. 자, 법률 우위 원칙. 자, 세 번째가 법률 유보. 자, 법률 유보 원칙. 법률에 근거한다. 근거하는 거다. 그렇지? 법률 유보 원칙. 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되었고 자, 여기서 보세요. 얘도 법률이고 얘도 법률이고 얘도 법률이지. 그렇지? 근데 이 법률이 이 법률과 똑같아요. 다 틀려 이게. 다 틀려. 다 틀려서 이제 우리가 자, 법이 있어. 이렇게 법. 자, 법에는 크게 성문법하고 자, 성문법하고 불문법이 있어. 이렇게. 자, 불문법이 있는데 다시 성문법이 뭐가 있어? 성문법은 다시 헌법, 법률, 명령, 뭐 규칙, 조례 규칙 이런 게 나오겠지 이제. 그렇지? 자, 불문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례가 있겠지 이제. 자, 이게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지? 이 법률 뭐야? 이 법률은 응? 자, 국회에서 만든 법률입니다. 여기지 여기. 자, 이걸 말하는 거야. 그치? 법률. 자, 딴 게 아니고 오로지 여기입니다. 자, 국회가 만든 형식적 법률. 자, 법률 우연칙은 응? 공법상 계약이든 행정지도든 행정계획이든 자, 이러한 모든 행정작용은 법에 반할 수 없다. 이 법은 어떤 법이겠어요? 성문법. 자, 성문법인가? 모든 법 다. 모든 법이지, 모든 법. 모든 법이 포함되겠지, 모든 법이. 그렇지? 모든 법이 포함되지만 포함되지 않는 거. 행정 규칙은 법이 아니잖아. 행정 규칙이 제외된다. 자, 그러면 법률 우위는, 자, 법률 유보는 어디겠어? 법률 유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하는 거. 자, 법률에 근거하는 거지? 자, 법률에 근거하는 건가? 원칙은 어디겠어? 원칙은 법률. 자, 여기. 자, 법률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만약에 법률이 위임해주면 위임받은 명령이지. 이 명령의 근거에서도 발동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자, 법률 유보 측에서의 법률은 어디까지? 위임받으면 뭐가 포함돼? 법규 명령이 포함되잖아. 법규 명령이 포함되니까 어디까지? 성문법까지만. 불문은 포함되지 않지. 그렇지? 관습법 판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법률 유보 측에서는 자, 법률인데 위임받으면 명령이 포함됩니다. 명령까지.
그렇죠? 그래서 법률 원칙에서 법률이란, 자, 이 법률은 원칙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지만 위임받으면 법규 명령이 포함된다. 맞지? 맞아요. 그렇지만 법률이 아까 관습법 등 불문법에는 위임해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관습법과 판례는 포함되지 않겠지. 그렇지? 그러면 자 이제 법률부라는 것은 법에 근거하는 건데, 그래서 이 법 중에서 뭐 합니까? 이제 이 법 중에서 이 법률이지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법률 여기 근거하잖아. 이렇게 이 법률 중에 근거하지. 법률은 이제 근거해서 처분하겠지. 이런 경우라면 자 법률에 근거한 규율 아니면 법률에 따라서 법률 등에 따라서 한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말 쓰는 거냐면 판례가 쓰는 말이 법률에 의한 행정이지. 그러니까 행정할 때 법률에 따르잖아. 법률에 따른 것은 근거한 행정,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행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위임받아. 자, 요거 위임받아. 법률 위임받으면 명령에 따를 수 있지. 그렇지? 자, 이 명령은 지금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이 자기 혼자 정했어. 아니면 법률이 위임해줬어. 이렇게 위임해줬지. 그러면 이 명령은 지금 법률에 근거를 뒀잖아. 법률에 근거를 둔 명령이지. 그러니까 이때 이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 법률에 근거한 규율인 거지. 법률에 근거한 규율. 이런 말 쓰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판례가 그러잖아. 판례가 법치행정 원리에서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행정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 뭐겠어요? 얘가 법률인 거야, 명령인 거야? 명령이지, 그렇지? 명령도 포함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판례 얘기하기를 그래서 형식이 법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판례 지문이지. 형식이 법률 필요가 없다. 왜? 명령이 포함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행정 플러스 법률에 근거한 행정인 거지. 법률에 근거한 행정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세요. 그 24번 1번 가면 그래서 반드시 법률 필요가 없다. 왜? 명령이 포함되니까. 그렇지? 자, 법률이 필요가 없는 거고 법률 근거만 있으면 되는 거다. 자, 2번. 행정상 즉시 강제는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긴급성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아니지. 즉시 강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 많잖아 지금. 그렇죠? 개별 법령 근거 많아. 즉시 강제와 관련돼서 요 개별 법령의 근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일반법적 근거 있어야 돼요? 일반법적 근거 있어야 됩니까? 일반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까? 일반법 없어. 즉시 강제와 관련된 일반법이 어떤 법이에요? 응? 없어? 있어. 대립해요. 그치? 대립해갖고 즉시 강제와 관련된 일반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그런 견해가 있고, 자, 또 어떤 경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냥 경찰행정에서 일반법이지 모든 즉시강제에 대한 일반법 될 수 없다고 해갖고 일반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학설 대립합니다. 긍정설, 부정설 대립합니다. 다만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 일반법이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즉시강제는 개별 법령인데 일반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대립합니다. 어쨌든 간에 법의 근거 그 법의 근거를 요하잖아요. 근거 필요해요. 법의 근거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서 이제 3번.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정관에 자치법적인 사항을 위임할 때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본다 나오는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자치법적 사항도 우리가 현재는 법의 근거 요하지 않아요. 자치법일지라도 헌법재판소 판례가 그러잖아. 자치법일지라도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자금 등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법에 근거 없어야 돼? 근거 있어야 돼. 자치법도 근거 있어야 돼요. 다만 이 판례에서 얘는 이제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우리가 이제 그 대의원 정수
자, 국가유공자 단체 있었지?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대의원이 몇 명인지 그 대의원 정수하고 선임 방법은 중요한 사항, 중요치 않은 사항. 중요치 않은 사항이라서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그치? 자, 그것이 판례 입장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일단 그 3번인데 그 3번은요, 거기 해설 가보세요. 해설 되게 중요합니다. 해설, 거기 3가지 나올 텐데 해설에서 지금 3가지가 나와, 3가지가. 일단 자치법은 구체적 범위 정해져 주는 거예요. 자치법은 일단 성격이 자치법은 포괄도 가능해. 포괄도 가능하지. 그래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그 해석하시면서 가보세요. 해설. 법률이 자치적 사항을 위임할 때 원칙적으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은 그러면 바꿔 해석하면 포괄 위임도 허용될 수 있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자치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자치법 중에서 대표적인 거. 자, 지방자 조례라든지 또 단체 정관 규약. 단체 정관 규약도 포괄 위임이 허용됩니다. 뭔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근데 거기서 끊으시고 다음 중요하지. 다음 죽으세요. 근데 그럴지라도 적어도 자치법일지라도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본질 사항이지. 기본적이고도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누가 정해져? 반드시 국회 정한다. 그러니까 자치법이라고 해서 항상 정관이 정합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정한 사항이 있다는 거야. 국회에서 정한 사항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밑에 가시면 그 대의원 정수. 자, 그래서 국가 유공자 단체에서 그 대의원 정수하고 선임 방법 있잖아. 그 방법은 중요한 사항, 중요치 않은 사항.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자,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얘는 법률 유본칙을 지키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누가 정해주면 돼? 응? 단체 정관. 자, 여기 정관이란 자치법이겠지. 그래서 단체 정관 정하면 됩니다. 이때는. 자,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자, 26번. 자, 법률 유보 원칙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수설 따르면 행정 지도에 관해서 개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 지도의 상대방인 국민에게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행정 지도 할 수 없다? 아까 보세요, 지금. 자, 지금 행정 지도와 관련돼서 지금 법적 근거지? 행정조직법, 작용법, 그렇죠? 아까 행정 지도는 행정조직법상 근거는 있어야지. 그치? 여기 지금 조직법이야, 작용법이야. 작용법인데 행정 지도는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비권력이라서 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작용법적 근거 필요 없어요. 그치? 다음, 2번에서 대법원은 지방의 의원 등에 대해서 유구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조례가 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가 법률을 정할 사항이다. 맞지? 3번. 헌법재판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사업생 인가인데 이 사업생 인가는 얘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법에 근거를 둬야 됩니까? 아니면 자치법이라서 정관 정할 사항입니까? 다시 할게. 자, 사업생 인가. 우리가 이제 재건축할 때 사업생 인가는 뭐냐면 이제 그 조합이 행정청한테 뭘 받는 거야? 행정청한테 이제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 건데 이 사업생 인가, 이 인가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법률 근거에 써야 돼요? 아니면 자치 사항이라서 그냥 조합이 정하면 되는 거야? 법에 근거에 써야 돼? 근거 없어도 돼? 근거 있어야 돼? 근거 없어도 돼? 판례가 갈려요. 판례 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헌재 판례 중요하다.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해드리면 지금 사업생 인가야. 사업생 인가와 관련돼서 헌재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입장은 이것은 이제 사업생 인가에서 그 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권자의 동의 정족수, 동의 요건, 동의 정족수. 이 동의 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이 동의 정족수잖아.
이것과 관련되었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요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 그렇죠? 자,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지? 자, 중요한 사항이라서 누가 정해주겠어? 반드시 이것은 법률 정할 사항이다. 법률이 정할 사항이라서 이 조합 있지? 이 조합의 자치법인 규약이 정할 사항은 아니다. 자, 조합의 규약이 정할 사항은 아니다. 자, 요 조합의 자치법이지? 조합의 자치법인 규약이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헌재판 입장이에요. 자, 이에 비해서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 입장은 그런 거지. 자, 사업식 인가와 관련돼서 동의 정족수는 국가가 개입할 사항이다. 아니면 조합원들이 자치적으로. 조합원의 자치법 사항이다. 이게 자치법적인 사항이라서 자, 사항이니까 자, 그럼 못 하겠어요. 여기서 자치법적인 사항이니까 법률 정할 사항. 자, 법률이겠어. 아니면 법률이 아니고 이 조합 있지? 이 조합의 자치법인 정관 정할 사항. 정관 정할 사항이다. 그렇지?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하고 대법원에서 틀려요, 지금. 판례가. 이해하셨죠? 자, 지금 누가 묻죠? 어떤 판례예요, 지금? 지금 문제에서 26번은 어떤 판례? 헌재 판례지. 헌법재판소 판례는 아까 동의 정도수가 중요한 사항이야, 중요치 않은 사항이야. 중요 사항이잖아. 중요 사항이니까 누가 정한 사항? 자, 법률 정한 사항이다. 그렇지? 자, 다음. 자, 그래서 법률 정한 사항인데, 자, 앞페이지 가보세요. 앞페이지에서 25번. 자, 25번이 2017년 추가 시험 문제지. 자, 그거 가시면, 자, 25번에서 1번 가보세요. 대법원은,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서 사업식 인가 신청 시, 자, 동의 요건이지. 자, 요건을 조합의 정관에, 자, 포괄적으로 위반한 것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 아니면, 아까 자치법인 정관정한사항이야. 정관정한사항이지? 정관은 포괄 위임도 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반하지 않지. 뭔지 아시겠죠? 자, 분류하시면 되고. 자, 다시 오세요, 이제. 자, 다시 4번은 뭐냐, 쉬운 얘기고. 27번. 자, 문제 27번에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아까 법률 유본칙에서 요구되는, 자, 법적 근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어디서 논의한다고? 조직법상에서, 자금법상에서. 자금법상 논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금법적 근거를 말하는 거다. 그치? 맞지? 자금법적 근거를 말하면 원칙은 일반법적 근거, 원칙은 개별법령. 원칙은 요 개별법상 근거를 말하는 거지. 맞지? 2번. 자, 산림훼손 허가. 우리가 이제 허가 가시면요. 제가 있잖아. 허가 가시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산림훼손 허가, 임목굴치 허가. 이것은 허가지만 재량이라서 뭐 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다. 응?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자, 27번에 2번 가면 법규에, 그렇죠? 자, 법규에 명문 근거 없더라도, 자, 법규에 명문 근거가 없음에도 환경보전 이유로, 자, 환경보전이라는 중대한, 자, 공익상 이유로 산림 훼손을, 자, 훼손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유본칙에 비추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아요. 아니면 자,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지. 그렇지? 자, 3번은 그냥 국어 문제. 응? 법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3번은. 응? 해석해봐. 응? 아, 3번 되게 쉬운 문제야. 그렇지?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자, 당해처분 근거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그 적용을 거부한 거야, 지금. 응? 아, 생각해보세요. 아니, 행정청이 법률 위헌 심사 기관이에요? 아니, 행정청은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내리기 전까지는 그 법이 위헌 소리가 있어도 자기가 집행 안 해? 아, 자기 헌법재판관이야? 지금 집행 안 하게? 여기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전까지는 행정부 공무원들은 집행해야지. 그냥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한 거예요? 여기서는 행정청이, 응? 이 법 위헌이래, 자기가. 자, 위헌을 판단해서 행정청이 이제 자기가 판단해서 적용 거부한 거야. 이 적법 위법이야. 잘못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전까지는 집행해 주는 거지. 자, 3번 틀렸고. 자, 4번. 납세 의무자에게, 자, 조세 납부무 외에, 자, 스스로, 자, 과세표준과 세액까지 신고해야 되는, 자, 납부물 부과했을 때, 이게 이제, 자,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자, 세무
조정 계산서 작성을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게 강제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지금 자 그러면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게 강제하는 것은 자 당사자한테 수입료 등 비용 들어 비용. 자 비용 되니까 이것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자 그럼 누가 정해줘야 돼? 법률 정하상이지. 근데 여기는 법률 정했어요?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래? 대통령한테 맡긴 거야. 대통령령은 내가 무효다. 응? 자 그래서 이제 자 거기 옆에 보시면 28번이지. 요 28번이 요 판례입니다. 28번이. 그래서 요 28번 이제 요 판례라서 이게 되게 중요한 A급 지문이지. 자 왜 A급 지문입니까 이게? 전원 합의체잖아. 자 그래서 올해도 장르 문제도 한번 나왔었지. 이게 장르 문제에서도. 그래서 28번은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판례라서 그냥 그 판례 사안을 써놓은 건데. 자, 다음 판례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규율 대상이 국민 기본권 및 자, 기본적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성이 클수록 자, 또 한편 공개적인 토론 필요성과 자, 상충된 이익 사이에서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증대된다. 일단 맞아 틀려. 필요성이 크다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회 정해줘야지. 그렇지? 자, 맞는 질문이고, 그래서 올해는 문제, 여기다 그 1번 나왔었어요, 우리가. 문제 1번. 문제 1번 올해 문제입니다, 이게. 먼저 아시겠죠? 다시. 자, 2번. 납세 의무자에게, 자, 조세의 납세 의무 외에, 자, 과세 표준과, 자, 세액을 신고해서 하는 의무까지 부과했을 때, 신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신고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납세 의무자가 있게 될 불이익 등은, 자, 누가 정한 사항? 자, 법률 정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자, 2번 틀렸지. 자, 3번. 근데 납세무자가 세무 조정 계산서 작성을 자, 외부 전문가에 맡기게 한 거야.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게 강제하는 것은 이것은 자, 국민 기본권과 자, 기본적 의무와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사항, 본질 사항이지. 본질적 사항에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적어도 자 일단 이제 그 법률이 이제 세무 조정 업무를 맡게 될 외부 법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이제 4번 가시면 근데 세무 조정 계산서 작성 등에 대해서 법률 정했어요. 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성한 세무 조정 계산서라고 해서 일단 이제 대통령한테 다 위임시켰지. 대통령한테 위임한 것은 얘는 무효다. 무효. 응? 먼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외부 전문가한테 맡긴 것은 자, 맡기게 강제하는 것은 이것은 일단 성격이 성격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누가 정한 사항? 자, 법률 정한 사항입니다. 대통령령 정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 자, 중요한 질문이고. 자, 다음에서 자, 31번. 자, 법치 행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있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인데 그 필요한 사항은 자, 누가 정해줘? 응? 자,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돼서 자, 필요한 사항은 부령이 정한다 한 거야 지금. 그렇지?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치 않은 사항이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 아니니까 법률 정합니까? 부령 정할 수 있어. 부령 정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부령을 정한 것은 자, 의회 유본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맞는 질문이고. 자, 2번에서 자, 개인 택시 기사가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운전면허 취소 사기 발생한 거야. 그렇지? 근데 자,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 안 됐다는 거지. 그러면 개인 택시 면허도 바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 2번 판례인데 요 2번이 작년도 한 2번 나왔었어요. 요 2번 판례는 그래서 이제 자, 물론 이 판례는요. 뭐 과거에 나왔던 판례야, 이게 다. 그렇지? 그래서 자, 이거 뭐냐면 개인 택시 기사가 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거야. 사망했어.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개인 택시 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있냐는 거지. 그치? 근데 개인 택시 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운전 면허가 취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 운전 면허를 자, 사유인 거지, 음주운전이 취소 사유이지, 죽었으니까. 음주운전 이후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야, 지금. 왜 죽었으니까. 죽은 자 상대로 어떻게 취소합니까? 그치? 그러면, 면허가 취소당한 거야? 면허가 살아있다는 거야, 지금. 면허 살아있다는 거지, 얘가. 그쵸? 그치?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 그런 상태에서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냐는 거야, 지금. 근데, 자,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개인 택시는요 성격이 특허야 특허. 운전면허는 허가죠 허가. 근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특허라서 이게 저 특허라서 우리가 개인 택시 남발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개인 택시는요 단순하게 뭐 개인 택시 몰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거야 아니면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했어. 근데 당사자 죽었으니까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야 아직. 자, 그럼 면허가 취소 안 됐겠잖아. 면허가 취소 안 된 상태에서 자 개인 택시 면허가 자 면허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아니면 면허 취소할 수 있는 사유만 있고 아직은 취소 안 됐기 때문에 개인 택시 면허는 바로 취소할 수 없다. 바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산적 가치가 아직 남아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2번이 지금까지 한 3번 나온 것 같아. 자 기억하시고. 다음 복종 의무가 있는 군인은 상관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 군인 복무 규율에 규정된 내부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렇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지문상에서 보시면 이게 군인 복무 규율에 규정된 내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 거쳐야 됩니까? 아니면 자 내부 절차는 지금 성격 뭐야? 성격이 내부 절차는 이게 법규명령이에요?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이지, 그렇죠? 행정규칙이라서 이거 안 거쳐도 돼, 그렇죠? 이거 안 거쳐도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안 거쳐도 자 내부 규율 절차니까 이게 성격이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이면 거쳐야 된다. 안 거치고도 할 수 있지. 재판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하고 관련되어 갖고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뒤에 가시면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 특별 권력 관계가. 자, 교재에서 117페이지. 자, 117 가 보세요. 자, 교재에서 자, 117페이지. 자, 117페이지 가시면 거기 자, 판례 172번. 문제 172번. 자, 문제 172번 가시면 특별 권력 관계 중에서 적절치 않잖아, 지금? 자, 117페이지. 자, 172번. 거기서 이제, 자, 특별 권력 관계 중에서 적절치 않지. 그래서 군인이, 자, 상관 지시에 따라 지시라든지 그 근거 법령에 대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한테, 자, 이 명령이 위법인지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구한 거예요. 이 법적 판단을 구한 것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거야? 복종 의무를 위반한 거라서 징계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 상관 지시가 잘못됐을 때는 이게 위법인지에 대해서 자 법원과 헌재한테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걸 구했다고 해서 징계는 할 수 없다는 거지. 자, 이 판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먼저 아시겠죠? 자, 다음. 자, 다시 보세요. 이제 31페이지. 자, 다시 오셔서 자, 공개적인 토론의 필요성과 상충하는 이익 사이에 자, 아까 조정 필요성 크잖아. 그런 경우라면 아까 뭐야? 국회가 법률 정할 사항에 등대된다. 그렇지? 아까 이제 자, 그 아까 봤던 그 전원 합의체 판결이지? 그 판결 중 한 부분입니다, 지금. 맞는 지문이고. 자, 다음. 자, 5번은요. 일단 지문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렵지도 않아. 그렇지? 어렵지 않고 아까 5번은 지금 얘가 법률 문제야, 지금 국어 문제야. 이것도 국어 문제. 자, 읽어보세요. 관할 행정청은 자 토지 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해서 명백히 불가능해. 다시 말하면 토지 분할이 안 돼. 그러면 토지 분할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자 불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그렇지? 얘는 자 토지 분할 조건부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주되는 거야? 아니면 토지 분할이 안 되니까 건축허가를 거부해야 돼? 거부해야 되겠지, 여기서는. 그치? 아니, 무슨 얘기냐면, 토지를 분할해야 되는데, 이거 분할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 분할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아니면 토지 분할이 안 되니까 거부해야 돼? 거부를 해야지. 그치? 그렇잖아. 그치? 국어 실력입니다. 그치? 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서, 자, 35번. 자, 35번 가면, 실질적 법치. 자,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옳지 않은 건데, 자, 법률 위임에 따라서, 자, 법규명령 제정 등에 있어서, 자, 포괄적 유인 금지 나와 있지? 자, 그 질문 가시면, 일단, 자, 포괄적인 법유인은 금지하지. 그래서 우리가 법규명령은, 자, 포괄임입니까? 구체적 범위 정해서. 구체적 범위 정해서 의미줍니다. 2번 가면 행정의 내부 조직과 특별 행정법 관계 내부까지 지금은 법률 유본칙을 적용하고 있지 지금. 맞죠? 자, 3번 헌법재판소에 따른 자, 위헌법률 심사도 당연히 실질적 법치지. 이는 지금 형식만 보는 거야? 아니면 그 법률 내용까지? 자, 내용적 정당성까지 이제 검토하는 겁니다. 자, 4번. 행정의 탄력성과 자, 한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 입법권 강한데 행정 입법권은 강화하는 게 아니야. 그치? 자, 지금은 실질적 법제에서는 강화시켜요? 강화시키는 거야. 뭐가 중요해, 지금은? 응?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 자, 우리가 국가 권력 중에서 누가 제일 무섭다고? 행정부가 제일 무서워. 왜? 뭐가 있으니까? 공권력, 군대, 검찰, 경찰 다 여기 있잖아. 그러면 행정부는 강화시켜야 되는 거야? 아니면 행정부는요, 자, 머슴이, 행정부가 주인이야, 머슴이야? 머슴이지. 누가 주인이야? 국민 주인이지. 그죠? 그러면, 자, 행정부가 이제 주인인 국민을 침해할 수 없게 막기 위해서 강화하겠어? 아니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다 통제해야 되는 거야? 통제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 지금은 실질적 법치는 무엇이 지금 주안점이라고? 자, 행정 입법을 강화시킨다고 아니면 통제하고 한계. 자, 통제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행정 입법을 통제해서 뭐 합니까? 통제 한계를 설정한 다음에 통제해서 없애는 거지. 통제 무슨 의미야? 통제한다. 통제한다. 행정 입법을 통제하겠다 무슨 의미? 상위법에 위반되는 자, 법규명령을 없애겠다. 없애는 거잖아. 없애는 거. 통제하겠다. 없앤다. 그치? 아, 다 공부했잖아요. 없앤다. 그치? 응? 자, 누가 없애? 국회가 없애면 입법도 통제. 행정부가 없애면 행정도 통제. 법원이 없애면 사법도 통제.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은 행정 입법을 강화시키는 거야. 한계와 통제. 한계하고 통제 강화시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행정 입법권을 강화시키면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국민 권리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일단 4번이 틀렸지. 여기까지 보셨고. 자, 법원은 좀 쉬었다 할게요.